마블의 영화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분들이 가진 궁금증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무수한 히어로들 중에서 대체 누가 짱이지? 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마징가 제트랑 태권보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집시 데인저랑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수지와 아이유 중에서 누가 더 예쁠까? 이런 유치한 질문이랑 같은 거죠. 예나 지금이나 왜들 그렇게 싸움을 못 붙여서 안달인 걸까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도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블 팬들 사이에서는 각 캐릭터의 등급을 티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각 캐릭터의 등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등급은 마블의 공식 자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팬들이 나눈 것이니 무조건적인 신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작가가 워낙 많아서 같은 캐릭터라도 설정이 수시로 바뀌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항상 언쟁이 벌어질 정도로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 재미로만 보세요. 이하의 자료는 코믹스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인 코믹바인에 올라온 글 중 하나를 참고했습니다. 마블의 캐릭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영화에 등장했던 캐릭터 위주로 골랐습니다. 그렇게 골라도 많아서 간단한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수지와 아이유 중 한 명을 택하라면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낮은 등급에 속하는 캐릭터 중 하나는 퍼니셔입니다. 퍼니셔는 종종 슈퍼히어로와도 싸우지만 어디까지나 해병대 출신인 인간에 불과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퍼니셔는 일찌감치 영화화됐습니다. 1편에서는 토마스 제인이, 2편에서는 레이 스티븐슨이 퍼니셔를 연기했고, 이건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1989년에는 돌프 룬드그렌이 퍼니셔를 연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데어데블은 2003년 영화에서 벤 애플렉이 연기했다가 흑역사로 남은 캐릭터입니다. 최근 방영한 드라마에서는 찰리 콕스가 연기했습니다. 데어데블은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다른 감각이 극도로 발달한 캐릭터입니다. 청력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죠. 킹핀과 불사이는 데어데블의 숙적이고 위협적인 존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인간입니다. 다만 불사이는 나중에 아다만티움을 몸에 주입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킹핀을 마이클 클락 덩컨이, 불사이를 콜린 페럴이 연기했습니다. 목록에는 없지만 데어데블의 연인인 엘렉트라도 같은 등급에 속할 것 같네요. 레드 스컬은 퍼스트 어벤져에서 나치 장교로 등장했던 악당입니다. 영화에서는 아직 미완성이었던 슈퍼 솔저 세럼을 자신에게 직접 투입하고 적골이 됐습니다. 어벤져스 1편과 2편을 모두 보셨으면 다 아시는 캐릭터들이죠. 영화에서 본 것처럼 두 사람 다 뛰어나긴 하지만 슈퍼히어로와는 다른 엄연한 인간입니다. 스파이더맨, 베놈, 카니지, 그리고 그린 고블린은 모두 스파이더맨 코믹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파이더맨은 영화에서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했었고, 새로운 스파이더맨은 톰 홀랜드가 연기할 예정입니다. 베놈과 카니지는 스파이더맨에게 있어 최강의 적에 속하는 캐릭터입니다. 심비오트라고 하는 우주의 생명체로 인해 변하게 된 캐릭터가 바로 베놈과 카니지입니다. 베놈은 스파이더맨 3에 등장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때 소니에서 베놈과 카니지를 영화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린 고블린도 스파이더맨 영화에 몇 번 등장했던 악당입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도 볼 수 있었죠. 블레이드도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죠? 뱀파이어와 인간의 혼혈이자 뱀파이어 사냥꾼입니다.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주연한 영화가 3편까지 제작됐습니다. 다음은 모두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입니다. 울버린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데드풀은 영화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 등장했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라서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한 영화로 곧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제발 그린랜턴 꼴이 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나머지 7명의 캐릭터는 모두 엑스맨 영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영화를 보시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캐릭터는 내년에 개봉할 예정인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도 볼 수 있고, 갬빗은 채닝 테이텀 주연으로 아예 단독 영화를 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어벤져스에서 빠질 수 없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코믹스에서는 스티브 로저스의 뒤를 이어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는 윈터 솔저,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숙적으로 대를 존속하는 캐릭터인 제모 남작도 중간 등급에 속합니다. 셋 다 캡틴 아메리카 시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모 남작은 다니엘 브릴이 연기한다고 하네요. 블랙팬서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살짝 흘린 캐릭터입니다. 비브라늄의 생산지가 블랙팬서의 고향이죠. 영화로도 개봉할 예정이며 채드윅 보스만이 블랙팬서를 연기합니다.
7명의 캐릭터 모두 엑스맨 영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거넷의 경우에는 코믹스에서 헐크와도 맞짱을 뜰 정도로 무시무시한 캐릭터입니다. 엠마 프로스트는 텔레파시와 몸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톰과 퀵실버 그리고 매그니토와 프로페서 X는 대충 아시죠? 진 그레이는 아마 왜 여기에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음은 헐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입니다. 레드 헐크와 어보미네이션은 모두 헐크의 적입니다. 레드 헐크는 헐크 이상으로 강한 놈인데 정체는 바로 영화에서도 등장했던 로스 장군입니다. 어보미네이션도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봤죠? 그리고 헐크의 여자 버전인 쉬 헐크도 이 등급에 속합니다. 세 캐릭터 모두 판타스틱 4의 멤버입니다. 인비저블 우먼과 휴먼 토치는 남매 사이죠. 곧 개봉하는 영화에서도 여전히 남매긴 한데 백인과 흑인으로 설정됐습니다. 입양한 거겠죠? 싱은 몸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힘도 센 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인 리드 리차드는 목록에 아예 없어서 조금 의아하네요. 비전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만났던 캐릭터입니다. 조금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머물렀네요. 닥터 둠은 판타스틱 4의 숙적입니다. 예전 영화에서도 2편 다 등장했었고 이번에 나오는 영화에서도 그를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등급이 조금 높네요. 고스트 라이더는 영화화된 마블 캐릭터 중에서 좀 안쓰러운 캐릭터에 속합니다. 코믹스에서는 상당히 강한 능력을 가졌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좀 특이한 정도였죠. 아이언맨은 다 아시죠? 이 등급에 오른 아이언맨은 익스트리미스, 블리딩 엣지, 토르버스터 등의 특수한 수트를 착용한 버전입니다. 만다린은 고스트 라이더와는 다른 의미에서 안쓰러웠습니다. 코믹스에서는 10개의 반지를 끼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여 아이언맨의 숙적 중 하나인데 영화에서는 그냥 개그 캐릭터였죠. 아담 워록은 아직 영화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보이는 저 고치 속에 아담 워록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믹스에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일원이기도 했고 다른 무리들을 이끌고 타노스와 대등하게 싸웠을 정도로 강합니다. 여기서의 헐크는 일반 헐크가 아니라 워 헐크라고 한 걸 보니 아마도 월드 워 헐크 버전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월드 워 헐크에서 헐크는 혼자 어벤져스 멤버와 다른 캐릭터들을 차례대로 쓰러뜨립니다. 토르와 어벤져스 영화에서 봤던 로키도 꽤 높은 등급에 속하네요. 실버 서퍼는 판타스틱 4 2편에 등장했던 캐릭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노는 애죠. 스칼렛 위치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봤죠? 원래는 엑스맨 소속의 돌연변이입니다.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빡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포칼립스는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만나게 될 캐릭터로 엑스맨에게 있어 가장 강한 적 중 한 명입니다. 영화에서는 오스카 아이작이 연기합니다. 캡틴 마블은 곧 영화화 예정인 캐릭터입니다. 원래는 미즈 마블이지만 캡틴 마블의 뒤를 이어서 지금은 캡틴 마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왠지 좀 약해 보이지만 토르도 코믹스에서는 몇 가지 버전에 따라서 신에 걸맞은 힘을 발휘합니다. 신 중의 신인 오딘은 말할 것도 없죠. 프랭클린 리차드는 아직 영화에 등장한 적은 없지만 그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고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판타스틱 4의 리드 리차드와 수 스톰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성인 버전의 프랭클린 리차드는 이 등급에 속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한 캐릭터입니다. 컬렉터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좀 우스꽝스럽게 나왔지만 코믹스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엘더스 오브 더 유니버스라고 하는 외계 종족 단체의 일원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조종하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타노스는 이제 다 아시죠? 중요한 건 타노스가 낮은 우주 등급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피니티 건틀렛 없이도 이 정도로 강합니다. 그가 등장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죠. 피닉스 또는 피닉스 포스라고 합니다. 우주를 소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존재와 결합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주는데 진 그레이와 아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엑스맨 3편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던 게 바로 피닉스 포스를 발산하는 진 그레이였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도 이 등급에 있을 만큼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소서러 수프림이라는 별칭이 붙는데 이건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에게만 주어집니다. 영화에서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할 예정이라고 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 능력은 조금 약하게 그려질 것도 같네요. 인피니티 건틀렛을 장착한 타노스입니다. 속된 말로 템빨 받으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얼마 전엔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라고 하는 또 다른 힘의 존재가 나왔는데 이걸 장착한 타노스는 순위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리빙 트리뷰널과 비욘더는 그냥 전 우주적인 캐릭터입니다.
얘네들은 우주를 창조하고 소멸하는 것쯤은 우습게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비욘더가 리빙 트리뷴을조차 가지고 놀 정도로 강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보다 더 강한 유일한 존재는 누굴까요? 더 원 어버브 올은 이름 그대로 모든 존재보다 위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강한 놈은 대체 뭐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블 작가들입니다. 유명한 장면으로는 판타스틱 4에서 싱이 죽자 그를 되살리러 갔던 다른 멤버들이 더 원 어버브 올과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리빙 트리뷴을보다 더 강했던 시절의 비욘더는 마블의 편집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리빙 트리뷴은 몇 년 전에 비욘더즈라고 하는 3명의 존재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진짜 강한 거냐고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댓글로 여러분끼리 싸우면 골룸.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